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격동의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3월의 마지막 한 주인데요. 바로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보시면 늘상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발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일단 화요일 날 발표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이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한 지표들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3월 31일 금요일에는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PCE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일정들 중에서 보면 이제 마이크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및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FOMC가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인터뷰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스팟성으로 나오는 인터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FOMC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가 향후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FOMC가 이제 끝났습니다. 3월 FOMC는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이벤트였고요. 그렇게 크게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간밤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근에 은행 사태들이 쭉 있으면서 예금 보호와 관련한 부분, 이 예금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스탠스였는데, 간밤에 이제 상원 청문회에 나온 옐런 재무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좀 약간 허키시한 발언을 했죠. 예금 보호, 전액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일단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간밤에 좀 장 막판에 커졌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FOMC에서 크게 볼만한 부분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좀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보면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과 물가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개가 안정화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걸 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물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정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간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는 결국엔 현재 시점에서는 이 물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현재 시점에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기저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고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혹시 유사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2주 사이에 나타났던 변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종종 말씀드렸던 실직자 한 명당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 수가 1.92개로 상당히 역대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쉽사리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는 금리를 계속 올려서 어찌됐건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타이트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은행들의 대출, 신용 여건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견기업 또는 소기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제 보면 그 전망치에서도 실업률은 올해 말에 대략 4.6%, 내년 말에 4.6%까지 전망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해요. 자, 보면 최근 한 2주 동안에 상당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컸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브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와 무브 지수는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즉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최근에 요 며칠 사이이긴 하지만 무브 지수가 크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반대예요. 무브 지수가 이게 급등을 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급락,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 지난해부터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그렇게 또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았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 실제 연준의 자산이 계속해서 1년 넘게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게 양적 완화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취했던 유동성 공급과는 좀 다른 방식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은행의 예금 능력을 좀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 사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보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본질이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승에는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지금 완벽하게 안정이 된 상황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의 은행 ETF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티커가 KBE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항상 어떤 금융위기 상황에서 보면 은행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게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2022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랬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실제 시장은 은행 지수 빠진 것만큼 더 빠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완만하게 그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인 시장을 좀 유지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가계나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은행에 대한 안정성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인데요. 지금 보면 스몰 비즈니스, 즉 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형이나 중형기업 또는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이제 이것 두 개를 합쳐서 소비자 대출이라고 하죠. 소비자 신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여타의 대출 기준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어느 시점에서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보시면은 이런 닷컴 버블 시기라든지 또는 2007, 8년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또는
팬데믹 당시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위기 당시에는 대출 기준이,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떠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시장의 질문이 계속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또는 가계에 대한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게 된다고 하면, 얼마 전에 미국 12개 지역 연방 준비은행들이 종합해서 같이 함께 작업해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소기업의 고용 여건과 관련한 또는 대출 여건과 관련한 보고서인데, 거기에도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소기업들의 대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6개월 동안에 대기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고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밑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기업들의 버티는 이 정도가 만약에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게 연준이 바라는 건지 안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실업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소기업의 대출 강화, 대출 기준이 높아지면 시차를 두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항상 이런 모습들이 동반이 됐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전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은행들의 위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과연 견뎌낼 만한 체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좀 커져 나가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월간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우리가 매번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당장 우리가 직면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되짚어 드리고 싶었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보고서를 통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즉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VB라든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뭐 시그니처 은행, 또는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은행들의 위기가 있긴 했었지만은 뭐 정부라든지 또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통해서 이 시스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일단은 차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 상단을 4.75%에서 5%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있던 예금들이 이제는 MMF로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금 금리가 지금 0.4%밖에 되지 않고요. MMF 금리가 현재 4.5%이니까 당연히 저수익성에서 고수익성 상품으로 머니무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실제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예금 인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일단은 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 오히려 연준은 물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중소 및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오프, 즉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FOMC 이후에 이제 연준위원들의 주요 발언이나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에서 향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는 이런 은행 사태에 대한 코멘트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현재 은행 사태,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은행 사태의 추가 확산 또는 진정 여부가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